일단은 신년 대담이 지금 이제 아주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네. 5년 임기 동안에 150번씩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한 20번 했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만 2번 했는데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도어 스텝. 아니 자기 할 말만 하고 국민 여러분은 들어. 당신한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 이게 민주주의? 아니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지금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취소가 돼서 없고 지금 소통이 지금 국민과의 소통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밤낮 무슨 뭐 후보 때부터 무슨 김치찌개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먹는다고. 아니 김치찌개에서 대통령이 김치찌개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먹는 그 시간에 농어촌을 방문하고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진짜 보살피는 게 낫지. 뭐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해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과는라기보다는 경위 설명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한 식으로 원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넘어가면은 국민의 의혹은 증폭되고 네. 더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휘발이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대통령이 직접 뭐 대국민 담화든 통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사과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야당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흘러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사를 했어야 되고 안 하면은 특검하자겠을 때 일찍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안 하니까 패스트트랙 가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럼 주가 조작범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감옥 가죠? 자 거기다가 네. 디올백 300만 원짜리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대북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예, 외국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그래도 그 10권의 책을 드렸다는데 그 책 2가지는 대북 문제에 대한 책이라 하더라. 그분이 굉장히 사상적으로 의심되는데 그게 과연 됐을까? 그런데 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목사님이 대북 공작원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목사님을 면담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뭐 했으며 강은희 의원이죠? 그렇게 대통령하고 왁사하면서 말 잘못했다고 질이 팽개쳐가지고 끌고 나가는 경호실이 과연 그러한 백을 몰카를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더 위험한 것이 그러한 불온소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전달됐으면은 만약 그 책을 박지원이가 받았으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잡아갔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덮느냐.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는 게 그 최 목사가 나오면서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더라. 뭘 누가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이든 누군가가 뭔가 책을 보내든 뭘 보내면 그거를 1차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한테 보낼지 말지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그렇죠.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은 요즘은 선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선물도 교환했다 하는데 그 선물은 보여주지 않아요. 국가 원수 내외한테는 모든 물건을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도 그것은 반드시 경호실과 대통령실의 검토를 겪어서 비서실장이나 의전비서관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상적으로 의심받는 목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물건을 그러면서 이건 함정 몰카 함정이다? 그 몰카 함정에 몰카에
몰카했으니 망정이지. 거기에 무기가 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위해를 당했다고 하면 이거 국가안보 1호 아니에요? 대통령 내분의 신변은?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 너라고 뭐 KBS하고 해서 해명 뭐 말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럼 절대 안 되죠.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당선되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이 사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크로비스타에 머물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약간 그 경우에 공백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요. 네.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청와대예요. 그걸 뭐 아니 그러면 그때 사고 났으면 사택에 있었으니까 사고 나도 좋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네. 그러한 게 모셨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썩어가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네. 아직도 임기 2년도 안 된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가면은 나머지 3년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믿고 가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용서하지 말고 네. 국민 의혹을 푸는 길은 특검. 네. 특검을 받고 다 밝혀줘라. 그래야 외교적 망신도 하지 않고 떼떳하게 나머지 임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DJ 대통령이 살아 계시다면 이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1차적으로는 특검을 받아라. 그리고 2차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할까요? 제가 최근에 해남반도 진도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네. 작년 2월부터 네. 작년 11월까지 53회의 지방 연설을 대구 부산 다 다녔는데 53회. 네. 그때 주제가 지금 DJ 라면. 라면 중에 DJ 라면. 책 쓰셨잖아요. 네, DJ 라면. 최고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록을 했지만 네.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계신다고 하면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막았을 것이다. 특검해야죠. 밝혀야죠. 국민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돼요. 자 보세요.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네. 자기 친인척 관계가 있었으면 다 구속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네. 재판 받게 했잖아요. 특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영부인이 네. 이런 일탈된 일을 했으면은 저는 유무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더 엄격한 기준 잣대를 적용해서 해야지 안 하십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좀 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 선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선거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원장님은 개인적 해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 어쨌든 뭐 병립형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이번 주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원장님 개인적 해법을 먼저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비례대표의 선정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네. 병립형으로 가면은 비례대표의 목적을 상실해요. 네.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연동형으로 가면은 위성정당이 생겨가지고 또 양당이 그냥 나눠먹는 그런 꼴로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소수 의견을 국회와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원내 교섭단체 등록 여건이 20석인데 20석. 구라파처럼 10석, 저는 5석까지 내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의당이 6석 아니에요. 네.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해서 그들의 보이스가 국회 운영에 또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내 교섭단체 등록 요건을 20석에서 5석까지 완화하자. 완화하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건 연동형으로 가건 많은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래 네. 민주 진보 세력이 연합해서 네. 공천을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합 선거 예. 정당 말씀.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라고 이제 그 의원들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보다는 네. 지도부에서 네. 결정을 해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던데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좀 더 책임 있게 그렇죠. 그 결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저 그 명함 보니까 큰 일꾼, 큰 인물, 큰 발전. 큰 인물, 큰 발전. 이게 이번 선거 네, 그렇습니다. 모토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네. 해나에서 김병호 전 국회 부의장이 네. 우리 지역구 선배인데 그분을 한 번 더 당선시켰으면 국회의장을 하셔서 고향 발전을 좀 시킬 수 있었는데 너무 지금 발전 안 돼가지고 네. 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유는 첫째는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민주당도 좀 단결해서 잘하자. 세 번째는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석양에 벌겋게 물들이고 한번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큰 인물, 큰 발전, 우리 해남완도 진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 말씀을 구호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